요도 사건. 냉전의 하늘을 가로지른 3일간의 공포. 1970년 3월 31일 아침 햇살이 비추던 도쿄 하네다 공항은 평화로웠습니다. 도쿄발 후쿠오카행 일본 항공 JAL 351편 애칭 요도호. 이 보잉 727 항공기에는 승무원 7명을 포함하여 총 138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짧은 비행 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륙 10분 만에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기내 뒤편에서 일본 공산주의 동맹 소속의 극좌 조직 적분파 요원 9명이 일제히 봉기를 외쳤습니다. 타미야 타카마루를 리더로 한 이들은 날카로운 일본도와 권총, 그리고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무기 외에 대부분 모조품으로 밝혀짐을 들고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납치범들의 요구 평양으로 가라. 납치범들은 승객들을 로프로 묶고 창가로 밀어내 인질로 삼았습니다. 당시 금속 탐지기 검사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탓에 이들의 무장 봉기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최초 목적지는 쿠바의 아바나였지만 중간거리용인 보잉 727의 연료로는 항속거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납치범들은 기장에게 북한의 평양으로 가라 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으로 망명하여 세계혁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도호는 138명의 인명과 냉전시대에 첨예한 긴장감을 싣고 한반도 상공으로 향했습니다. 남한 정부의 기지 김포공항 위장작전. 요도호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하자 한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 항공기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단순한 납치 사건을 넘어 심각한 외교적, 안보적 위기가 될 터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력 진압보다는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발한 유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국 당국은 북한 평양의 관제소를 사칭하여 요도호에 교신을 보냈습니다. 날씨 관계로 평양 비행장 착륙이 어렵다. 남쪽의 임시 비행장으로 착륙하라. 납치범들은 이 교신을 진짜 북한의 지시로 믿었습니다. 기장은 이 지시를 따라 기술을 돌렸고 1970년 3월 31일 오후 3시 35분 요도호는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납치범들은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야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활주로 주변에 배치된 트럭에 선명하게 새겨진 대한항공 마크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남한의 라디오 방송은 이곳이 북한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분노한 납치범들은 즉시 엔진 재가동을 요구했으나 기장은 외부 전력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요도호는 김포공항 활주로 한복판에 멈춰섰고 3일간의 길고 긴 대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간의 대치와 용감한 희생. 김포공항에 멈춘 요도호는 긴장감의 극치였습니다. 납치범들은 승객들을 창가에 세워 인간 방패로 삼았고 한국 정부는 무장 병력으로 비행기를 에워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명피해를 우려하여 무력 진압 대신 협상을 통해 승객을 구출하려 했습니다. 비행기 내부의 부기장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납치범들의 인원, 무기, 대치 상황 등을 메모지에 적어 몰래 창문 밖으로 던져 한국 당국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정보에 기반해 한국 당국은 특수부대 투입까지 검토했지만 일본 정부의 반대로 인해 작전은 지연되었습니다. 대치 3일째인 4월 3일 납치범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 승객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했으나 여전히 남성 승객 100여 명을 인질로 잡고 평양으로 갈 연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에 도착해 있던 야마무라 신지로 운수성 정무차관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남은 모든 승객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직접 비행기에 올라타 인질이 되어 북한으로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용기 있는 제안에 납치범들은 승낙했고 4월 3일 정오 남성 승객들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야마무라 차관은 약속대로 요도호에 탑승했습니다. 한 나라의 고위 관료가 국민을 대신해 테러리스트의 인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종결과 끝나지 않은 여파. 야마무라 차관을 태운 요도호는 마침내 북한의 평양 미림 비행장으로 향했고 그곳에 착륙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혁명투사로 환영했으며 야마무라 차관은 억류 하루 만에 풀려나 일본으로 귀환했습니다. 납치범 9명은 북한에 정착하여 망명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후에 일본인 납치 사건에 관여하는 등 또 다른 국제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납치범 중 한 명은 2004년에 일본으로 송환되어 체포되었지만 나머지 생존자들은 여전히 북한에 거주하며 사건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요도호 사건은 138
38명의 인명피해 없이 종료된 국제적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냉전시대 이념 대립의 광기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발휘된 개인의 용기와 기지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동시에 보여준 역사적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공항에는 금속 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항공 보안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가 촉발되기도 했습니다.